수면제 먹으면 치매 위험 2배 상승. 하지만 약사들이 몰래 마시는 물 한 잔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밤 11시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새벽 1시, 3시, 5시 이렇게 깨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머리는 무겁고 낮에는 졸린데 정작 밤이 되면 또 잠이 안 오는 이 악순환 말입니다. 저한테 얼마 전에 73세 최영희 어르신이 오셨습니다. 어르신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 밑이 까맣게 그을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가방에서 약봉지를 우수수 쏟아내시는데 거기 수면제가 3종류나 들어있더라고요. 어르신 말씀이 처음엔 약 하나만 먹었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그 약으로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말했더니 약을 하나 더 주더래요. 그렇게 3년을 보내셨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밤에 2-3시간마다 깨신대요. 그러면 또 약을 드시고 또 깨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제가 이상해요. 며칠 전에 손주가 전화해서 한 이야기를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손주가 할머니 왜 또 같은 질문하냐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창피해서 눈물이 났대요. 또 마트 가서 뭘 사려고 갔는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나온 적도 있고, 이게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했는데 혹시 큰 병 아니냐고 걱정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검사를 해봤더니 최 어르신 뇌 기능이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수면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려 26만 명을 조사했는데요. 수면제를 오래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1.7배나 높았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드시면 위험이 확 올라가고 6개월 넘어가면 거의 2배 이상 위험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이 들면 왜 잠이 안 오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약사들은 절대 수면제 안 먹고 대신 뭘 마시는지 그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밤부터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8시간 꿀잠 자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도 30년 전 젊었을 때처럼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듭니다. 그냥 제 말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구나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 딱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셔야 할 첫 번째,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십시오. 그냥 물입니다. 보리차도 아니고 꿀물도 아니고 그냥 따뜻한 물 200ml 정도 종이컵으로 한 컵 드시면 됩니다. 아니 선생님, 물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제대로 된 물을 제대로 된 시간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 덜 갑니다.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물을 마셔야 하냐? 여러분, 우리 뇌의 73%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물입니다. 뇌는 거의 3분의 4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목마른 걸 잘 못 느끼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목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마시죠. 그런데 70세 넘어가면 뇌에서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약해집니다. 실제로는 몸에 물이 부족한데도 전혀 목이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뇌에 물이 부족하면 뇌 세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특히 밤에 청소하는 그 작업,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 말입니다. 그게 물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마치 걸레 없이 바닥 닦으려는 것과 똑같아요. 최영희 어르신도 제가 물 마시는 시간을 여쭈어 봤더니 하루에 물 한 컵도 안 드신대요. 그냥 식사 때 국물로만 수분을 섭취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부터 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꼭 드세요. 그것만 해도 잠이 확 달라집니다. 두 번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밤 10시에 자고, 내일은 밤 12시에 자고,
모레는 밤 9시에 자고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뇌 청소가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밤 10시 30분에는 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7시에 일어나십시오. 주말에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 우리 몸에는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잠을 오게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어두워지면 나오기 시작해서 밤 10시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자야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자는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은 10시에 멜라토닌을 만들었는데 안 주무시네? 그럼 내일은 안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되면 몸의 리듬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최영희 어르신이 물으셨어요. 그럼 선생님, 낮에 졸린데 낮잠은 자면 안 되냐고요? 낮잠은 괜찮습니다. 단, 딱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오후 2시 전에 주무세요. 둘째, 20분만 주무세요. 20분 넘어가면 깊은 잠에 들어가서 일어났을 때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세 번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십시오.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누우면 어떻습니까? 잠이 쏟아지죠. 그래서 저녁에 많이 드시면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반대입니다. 배가 부르면 위장이 소화하느라 밤새 일을 합니다. 그러면 뇌는 쉬어야 하는데 몸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깨고 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고기 이런 거 저녁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서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저녁은 가볍게 드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시고요. 만약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7시까지는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채소 위주로 상추나 깻잎 같은 거 드시면 더 좋습니다. 왜 상추가 좋으냐?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옛날부터 상추 먹으면 졸리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상추 줄기 부분에 하얀 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성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강력한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추수입니다. 이게 뭐냐? 상추를 끓인 물입니다. 약사들이 자기는 수면제 안 먹고 몰래 마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추새에서 내장 준비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잎보다 줄기 부분입니다. 상추 줄기를 손으로 뚝뚝 꺾으면 하얀 즙이 나오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 하얀 즙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천연 수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물 2컵을 냄비에 넣고 끓이십시오. 물이 끓으면 상추 줄기를 넣고 약한 불로 5분만 더 끓이세요. 그러면 물이 연한 갈색으로 변합니다. 불 끄고 식히면 됩니다. 이 상추수를 자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데워서 1컵 드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물 대신 이 상추수를 드시는 겁니다. 쓴맛이 조금 나는데 그게 싫으시면 꿀을 살짝 타셔도 됩니다. 왜 이게 효과가 있냐? 상추 줄기에 락투카리움 성분이 우리 중추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진통제처럼 신경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상추를 상추 아편이라고 부른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편과 달리 중독성이 전혀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최영희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냥 물만 드시다가 일주일 후부터 상추수로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확실히 더 좋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머리가 복잡하고 잠이 잘 안 올 때 상추수를 드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오신대요. 단, 상추수는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에서 3일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드실 때마다 1컵씩 데워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지는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상추는 성질이 차가운 채소입니다. 그래서 몸이 원래 찬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살살 아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추수 대신 그냥 따뜻한 물에 꿀 타서 드시는 게 낫습니다. 최영희 어르신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저녁에 상추 쌈 싸 드시고 밤 10시 전에 누우세요.
그리고 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드시고요. 딱 이것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셋째, 저녁은 가볍게 일찍 먹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 수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강력한 비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최영희 어르신이 2주 만에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네 번째, 낮에 다리를 올리십시오. 아니 선생님, 갑자기 왜 다리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다 깨는 거 정말 짜증나시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게 방광 문제가 아닙니다. 다리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다리로 내려갑니다.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묵직하고 양말 자국이 파이죠. 이게 바로 다리에 물이 고인 겁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방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거예요. 방광이 약해서가 아니라 낮 동안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낮에 미리 그 물을 빼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저녁 먹고 나서 잠들기 3시간 전에, 그러니까 저녁 7시쯤에 딱 15분만 다리를 높이 올리십시오.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는 겁니다. 아니면 의자에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심장보다 높게만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리에 고였던 물이 쏴악 빠집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에 화장실을 한두 번 더 가시게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낮 동안 고였던 물이 빠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밤에는 화장실 갈 일이 확 줄어듭니다. 최영희 어르신도 이거 하고 나서 깜짝 놀라셨어요. 원래 밤에 3번씩 깨서 화장실 가셨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한 번만 가시거나 아예 안 가신대요. 그래서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5번째, 꿀물을 드십시오. 아니, 아까 그냥 물 마시라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맞습니다. 기본은 따뜻한 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꿀을 티스푼으로 딱 하나만 타서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왜 꿀이냐? 밤에 자다가 깨는 이유 중 하나가 배고픔 때문입니다. 아니, 저녁 먹었는데 무슨 배고픔이냐고요? 뇌가 배고픈 겁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를 씁니다. 특히 뇌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녁 7시에 밥 먹고 새벽 2시까지 자면 7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떨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이 비상사태라고 생각해서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다가 새벽 2시, 3시에 확 깨는 거예요. 꿀 한 숟가락은 이 혈당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면 밤새 푹 잘 수 있습니다. 단, 꿀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티스푼으로 딱 하나, 적게 넣으십시오. 너무 달면 오히려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져서 역효과입니다. 살짝 단맛이 느껴질 정도로만 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뭐냐? 우리 몸의 근육을 풀어주는 성분입니다. 나이 들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온몸이 뻣뻣하죠. 그게 다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입니다. 마그네슘은 바나나, 호두, 아몬드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에 바나나 반 개나 호두 서너 알 드시면 됩니다. 6번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자다가 숨이 턱 막히면서 깨는 거요. 아니면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코 엄청 골고 중간중간 숨을 안 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시는 거요. 그러면 이건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건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병입니다. 자는 동안 목 뒤쪽이 막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뇌에 산소가 안 가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이 엄청 높아집니다.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려고 누우면 다리가 간질간질하고 벌레 기어가는 것 같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리를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요. 이것도 병입니다. 하지불안증 후군이라고 합니다.
이건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고 철분제 드시면 좋아집니다. 또 한 가지,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옆 사람을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신경과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최영희 어르신도 알고 보니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받으시고 양압기라는 기계를 쓰시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도 잠의 질이 확 달라지셨습니다. 이런 병은 물 마시고 운동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네 번째, 저녁 시간에 다리 올리기. 다섯 번째, 잠들기 전 꿀물 한 잔과 견과류 섭취. 여섯 번째, 위험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 검사. 이 세 가지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구독 버튼과 옆에 있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올리는 건강 정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계속 좋은 정보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죠. 최영희 어르신이 실제로 2개월 동안 따라하신 하루 일과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일어나십니다. 주말에도 똑같습니다. 일어나시자마자 창문 열고 햇빛을 30분 쬐십시오. 베란다에 나가셔도 좋고 아니면 창가에 앉아 계셔도 됩니다. 흐린 날에도 밖에 나가세요. 구름 너머로도 햇빛은 들어옵니다. 왜 아침 햇빛이 중요하냐?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이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14시간 후인 밤 9시쯤부터 멜라토닌이라는 잠 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이 밤, 수면을 결정하는 겁니다. 아침 8시 식사하십시오. 아침은 거르지 마세요. 간단하게라도 드셔야 합니다. 밥 한 공기에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을 걸으면 하루 리듬이 깨집니다. 오전 10시쯤 가벼운 산책을 30분 하십시오. 집 앞 공원 한 바퀴면 됩니다.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 햇빛을 또 한번 쬐는 겁니다. 점심 12시 평소처럼 드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점심 먹고 딱 한 잔만 드시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커피는 마시고 나서 6시간 동안 몸에 남습니다. 오후에 커피 드시면 밤에 잠 못 잡니다. 오후 2시 졸리시면 20분만 눈 붙이십시오. 알람 맞춰놓고 정확히 20분만 주무세요. 30분 넘어가면 깊은 잠에 들어서 일어나기 힘들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4시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의자에 앉아서 팔다리 쭉쭉 펴고 목 돌리고 허리 좌우로 돌리고 이렇게 10분만 하셔도 몸이 풀립니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 식사하십시오. 늦어도 7시까지는 끝내세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고요. 상추나 깻잎 같은 채소 꼭 드세요. 저녁 7시 30분, 이제 다리 올리기 시간입니다. 바닥에 편하게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십시오. 15분 동안 그대로 계세요. 이때 조용한 음악 들으시거나 라디오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한두 번 가시게 되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면 됩니다. 단, 너무 자극적인 뉴스나 무서운 영화는 피하세요.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면 잠이 안 오니까요. 편안한 프로그램 보십시오. 저녁 9시 30분. 핸드폰은 이제 거실에 두십시오. 침실에 가져가지 마세요. 핸드폰 화면의 파란 불빛인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집안 불을 어둡게 하십시오. 형광등 끄고 스탠드만 켜세요. 저녁 10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티스푼 하나 타서 천천히 드십시오. 그리고 감사일기 3줄 쓰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손주가 전화 와서 감사하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몸이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렇게요. 왜 감사일기를 쓰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걱정하고 불안하면 잠이 안 옵니다. 감사한 마음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서 잠이 잘 옵니다. 저녁 10시 30분 불 끄고 주무십시오.
침실은 완전히 깜깜해야 합니다. 커튼 쳐서 바깥 불빛도 차단하세요. 이게 최영희 어르신의 하루 루틴입니다. 어르신이 이걸 2주 정도 하시니까 밤에 자다 깨는 횟수가 확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푹 주무시고요. 2개월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침대에 누워도 1시간씩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는 침대에서 30분 이상 뒤척이지 마십시오. 그냥 일어나세요. 거실에 나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다가 다시 졸리면 그때 침대에 가십시오. 침대는 자는 곳이라고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낮에 너무 졸린데 커피 말고 뭘 마시면 좋나요? 물을 자주 드세요. 1시간에 한 번씩 물 반 컵씩 드시면 졸음이 확 달아납니다. 물이 싫으시면 보리차나 옥수수차 드세요. 카페인 없는 차로요. 세 번째 질문, 운동은 언제 하는 게 제일 좋나요? 아침이나 오전이 제일 좋습니다. 늦어도 오후 4시 전에는 끝내세요. 저녁에 운동하면 몸이 흥분 상태가 돼서 잠이 안 옵니다. 자, 이제 댓글에 실천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 밤부터 실천하신다는 다짐으로요. 그리고 댓글창에서 다른 분들이 실천이라고 쓰신 거 보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에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잘 자봅시다. 여러분, 최영희 어르신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개월 후에 어르신이 다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눈 밑 다크서클은 사라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고 목소리도 힘이 있으셨습니다.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가뿐하고 낮에 졸리지도 않고 손주들 이야기도 다 기억나고 며칠 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지셨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약 안 먹고 푹 자서 그렇다고 했더니 손주가 너무 좋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제일 좋아하신 게 뭔지 아세요? 밤에 화장실 안 가는 거래요. 예전에는 밤에 3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러면 다시 잠들기 힘들어서 새벽까지 뒤척였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신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잠을 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검사를 다시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초기 인지기능 저하가 보였던 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뇌가 다시 젊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수면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수면제는 진짜 잠이 아닙니다. 뇌를 기절시키는 것이고 장기 복용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올라갑니다. 둘째, 잠들기 30분 전 따뜻한 물 한 잔과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것. 이 2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과 수면 중 이상 증상은 낮 시간 관리와 병원 검사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잠은 보약입니다. 아니, 보약보다 더 좋습니다. 어떤 비싼 영양제도, 어떤 좋은 약도 제대로 된 수면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밤에 푹 자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끗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저녁 10시 30분에 침대에 누우시고 그 전에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하면서 주무십시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지실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안타운 게 약으로 버티시는 분들이에요. 약은 일시적으로 증상을 가릴 뿐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마지막 불면의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30년 전처럼 개운하게 일어나시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